반갑습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4장 그리고 5강 5강 설계 수업 하도록 할게요. 아, 드디어 날씨가 좀 많이 좋아졌고 아이고 잘 안 열리네. 날이 괜찮아졌는데 문제는 코로나가 다시 크게 재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참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다시 또 재발을 하는 유행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쏙 좋지가 않아요. 네, 썩 좋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저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좀 들고, 어, 좀 답답해요. 계속, 그냥 거대한 큰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언제쯤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냥 완전 넋두리처럼 생각이 들어요. 어, 여러분들이 이 강을 직접 듣는 그 날은 조금 더 제가 느끼는 감정보다 그리고 이 상태보다 환경보다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지금 이거 찍고 있던 날이 이제 8월 정도 되는데 참 해결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도 좀 많이 들고 한 명 연구자로서 전반적으로 이런 질병 같은 걸 공부하는 한 명의 학자로서도 오늘 지금 맞닥뜨린 현실들이 안 좋네요. 너무 답답하고 사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계속 답답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휴, 뭐 그래도 어떡하겠어. 수업은 또 해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또 해야 될 일을 꾸준히 함으로써 또 살아가야 되겠죠. 자, 오늘 5강 그리고 이제 장수로는 4장 내용인데 오늘은 프로그램 뭐 설계 뭐 교과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교과서 제가 지금 이민영 교수님 교과서로 이제 이거 수업을 하는데 교과서마다 조금씩 좀 내용도 다르고 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챕터별 이게 조금씩 미미하게 좀 달라요. 어떤 교과서에는 A라는 내용이 있고 어떤 교과서에는 A라는 내용이 없기도 하고 또 어떤 교과서에서는 뭐 이런 표현 안 하는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조금씩 좀 많이 달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과서를 보느냐에 따라서 좀 미미하게 내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우리가 이해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은 글쎄 제가 전반적으로 쭉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모르거나 완벽하게 something new, 새롭다라고 말할 만한 내용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느냐라고 물으면 그것도 잘 모르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많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주는, 어떤 표현이 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설프게 아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장에서는 그러한 좀 어설프게 아는 내용을 조금 단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 있는 것들 이야기 좀 하고 좀 일반론적인 이야기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했더라? 내가 좀 진도를 보면 여기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목적 뭐 이런 거 했었잖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프로그램의 어떤 좀 뚜렷한 어떤 특성을 좀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할 거는 프로그램의 어떤 좀 전반적인 내용 이야기하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한 내용면으로 보면 한 3장, 2, 3장만 더 끝내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구성 짜고 하는 그러니까 기본 틀에 대한 내용이 끝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시간을 써야 될 파트들은 프로포절 작성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그냥 오늘 하는 내용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다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많이 알고 있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 영역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이런 프로포저 안에서 담을 때 프로그램에서 담을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 뭐 이런 이야기예요. 쉽다고 생각하면 되게 쉽고요.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사실 이제 오늘 할 내용의 줄을 이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나는 이 파트가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필요는 한데 그냥 제가 강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여러분 보고 교과서 보고 대충 좀 읽고 수업 와서 뭐 모르는 내용이 뭐냐 묻고 이렇게 넘어가는 파트면 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좀 그게 좀 지금 상황에서는 잘 안 되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로 원 계획대로 하는 것처럼 플립드 형식이었다면 아마 그렇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지금 이게 안 되니 어, 이렇게 좀 제가 강의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음, 우리가 플립드 러닝 방식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가 꼴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뭐 2학기 때도 그냥 풀 전면 그냥 학교 못 나올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할게요. 네. 자, 그림 먼저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첫 시간 이야기할 때 아마 그랬어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 이론을 쓴다 이야기하면서 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죠. X와 있고 이렇게 Y 이게 어떤 현 상황이 어떠한 A나 뭐 B나 뭘 하든 하면 현 상황이 변한다. A에서 이렇게 A 다시로 변화하는 그 변화하는 도구 우리 흔히 이어서 개입 인터벤션이라 부르는 이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마 첫 강의 내지는 OT나 뭐 어떤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걸 조금 더 정교하게 이야기한다면 어떠한 현 상태가 있고 현 상태를 A라고 두면 현 상태를 그대로 두면 A에서 뭐 A 마이너로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 단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근데 이거를 A 제로 상태를 근데 A 제로 상태를 A 플러스 1이나 A 플러스 2 내지는 B나 C로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가 있어요. 프로그램 디자이너라면 그죠?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 가설이다라는 거예요. 뭐 경영학적으로 표현을 해볼까?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 물건을 만들었고 물건을 만든다고 하면 조금 이렇게 하자. 어떤 우리 회사에 지금 올해 매출액이 100억, 10억이야
10억인데 A라는 물건을 저거 헷갈리나? A라는 물건을 하지 말고 X라는 X 뭐 있을까? X라는 프로젝트 옷을 쌈박한 옷을 만들어요. 가을 대비 F 이거 뭐지? SS, FF 뭐 가을 패션 뭐 있잖아. WF 이라고 봐나? FW 뭐 그런 패션을 for and winter이구나. FW구나. FW를 맞춰서 이 옷을 했어. X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하고 나서 얘가 대박 나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100억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현재 나의 상태와 미래, 특히 이제 바람직한 상태. 이걸 10억짜리 회사였는데 이거 옷 팔고 나서 재고 처리 못 해가지고 마이너스 1억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진 않아요. 어느 미친놈도 이렇게는 짜지 않습니다. 이건 망한 거지.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A라는 상태에서 어떤 프로그램 X를 통해서 A-가 되었을 때 혹은 B라고 되었을 때 이 상태가 반드시 나아진 상태, 훨씬 나아진 상태, 좋아진 상태, 영어로 그럼 much better라고 하죠. much better, state much better than 이러한 걸 우리가 지향하는 거지. 아무도 이 상태에서 뭐 떨어졌다 뭐 이런 걸 가정하지는 않아요. 아주 간혹 이런 건 있어요. 뭐가 있을까? 이런 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여러분이 크게 고려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말은 있으니까 어떤 프로그램, 어떤 상태, 클라이언트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됐어. 끝나면 죽는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있어요. 대표적 호스피스 계열이에요. 호스피스나 어떤 죽음에 관련된 프로그램 중에 어떤 암 환자나 어떤 이런 프로그램 중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게 고통 없이 아니면 인생을 잘 정리하게끔 돌아가시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를 뭐 마이너스로 본다면 이거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상태, 미래에 돌아가신다라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기는 합니다. 사회복지 계열이나 아니면 의료 계열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존재는 하지만 이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고, 그리고 이때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 혹은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있는 것과 고통 없이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것 중에 무엇이 더 낫냐라고 말하면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산과 죽음 중 혹은 고통과 고통 없는 것 중 무엇이 더 나은 건가, 나은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건가는 이건 좀 철학의 영역이지 프로그램이나 사회과학의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철학적 접근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어쨌든 프로그램 전체로 봤을 때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100% 무조건 플러스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왜냐면 죽음이라는 것을 상정하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게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는 어떤 일련의 프로그램 중에서 대부분은 더 나아 플러스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호스피스 계열, 죽음 계열의 프로그램을 제외한 대부분의 것들은 다 지금보다 나아진 상태, 뭐라도 좀 나아진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혹시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호스피스 계열은 뭐 지금보다 안 나아진 상태 아닌가요? 라고 묻는 친구들도 간혹 있어서 제가 이제 어떤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를 이야기한 거고, 자, 요런 관점을 갖고 다시 위로 보면 뭐 이렇게 있고 프로그램을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결론은 이런 뭐 실천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하고 뭐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제 전략 모색 내용, 그럼 가설 설정 및 이론 뭐 어떻게 한다, 뭐 원인과 결과 분석, 그 다음에 원인의 수준 분석 뭐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프로그램 가설이 뭐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if then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제가 그때 한번 가설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한 적이 있어요.
주로 이제 우리가 이거는 석박사 선생님들도 자꾸 헷갈려 하는데, 가설은요, 기본적으로 가설에는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방향성. 주로 방향성이 나와야 돼요. 여기 보면 만약 폐약된 노인을 방문을 한다면 감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를 한다면 안 한다면, 혹은 뭘 더 준다면, 뭘 뺀다면, 그 다음에 뭐 증가할 것이다, 뭘 획득할 것이다, 이러한 어떠한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간혹 이렇게 프로그램 어떤 가설을 세우면 방향성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가설을 세울까? 좀 이상한 가설을 좀 세우거든요. 뭐 당장 막 기억이 막 이상한 가설이 좀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가설은 뭐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떤 운동을 열심히 더 하신다면, 플러스 하신다면 우울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이런 거. 근데 이런 방향성이 없고, 뭐 운동을 뭐 한다면, 뭐 열심히 한다면 뭐가 있을까? 여기 방향성 없는 걸 만들기도 또 힘들지. 저 기억이 안 나네요. 혹시 갑자기 기억이 나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가설에서는 이렇게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방향성?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이게 OX가 되든 뭔가의 어떤 방향성, 어, 그런 방향성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혹 이런 거, 뭐 어디 뭐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뭐 남성보다 여성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떤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여성보다 남성 노인이 많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 친구도 있는데, 이런 가설은 별로 좋지 않아요. 어, 이런 가설은 좀 별로예요. 그쵸? 이거는 일종의 가설로서도 좀 별로고, 뭐 이거는 연구 디자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의 측면에서는 크리밍 현상하고도 연동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류의 가설을 꾸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거는 좀 별로입니다. 네, 그런 거는 안 해주셨으면 좀 좋겠고요. 가급적 되게 쉽게 심플하게 뭐뭐 하면 뭐뭐 하다, 뭐뭐 하면 더 뭐뭐 하진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뭐 이런 류의 가설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뭐 좀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 논리, 이거는 논리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이론을 선택했는데 쭉쭉쭉 하다가 저 더 나아질 것, A라는 논리, A라는 프로그램이 더 A-1, A2 이렇게 점점 나아질 거다라는 식의 어떤 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디자이너가 이런 점진적 방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점점점 나아지고 증가해지는 그런 방향들, 점진적 방향. 뭐 여러분 게임 같은 거도 그 일종의 점진적 방향을 많이 쓰잖아. 레벨 1, 레벨 2, 레벨 3 뭐 이런 것처럼 점진적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거나, 포괄주의는 이거랑 달리 현 가능한 모든 대안 A, B, C 거의 무한대로 놔두고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가장 합리적으로 이 안에서 가장 베스트 된 걸 선택하는 거고, 제한적인 거는 이게 무한이 아니라 이 중에서 10가지면 10가지, 5가지면 5가지를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선택한다, 뭐 이런 식의 논리예요. 뭐 여러분 알아도 되고 몰라도 전혀 프로포즈 쓰는데 문제 없는 교과서적인 내용이니까 보세요. 뭐 넘어갈게요. 뭐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여기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떤 표현들이 많아요. 효과성, 효율성, 뭐 이런 거 등등등 있는데, 이런 말들이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이 프로그램의 평가 기준이기도 하고, 과연 이 프로그램이 왜 다른 프로그램보다 혹은 선택 가능했던 할 수 있었던 다른 개입 전략보다 왜 이 전략이 나은가 라는 이야기를 누군가 물을 수 있죠. 왜? 이거 제 3자 지불 체계이기 때문에 평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평가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왜 이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영학으로 보면 왜 삼성폰도 있고 애플도 있고 LG도 있고 한데 왜 이것 중에 삼성이냐, 왜 이것 중에 LG냐, 이것 중에 애플이냐. 뭐 애플 선택한 친구들은 하는 말이 대부분 뭐 감성 이야기하고 있고, 뭐 더 오래 쓴다, 안 빨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애플 쓰는 친구들 중에 절대 이게 싸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LG 쓰는 친구들은 대부분 뭐다? 이거 좀 싸다, 가성비가 짱이다, 뭐 이런 말하는 친구도 있고, 삼성 쓰는 친구들은 굉장히 일반적이다, 뭐 기능이 굉장히 좋다, 특히 한국에서의 기능, 특히 뭐 삼성페이 같은 어떤 그런 기능이 굉장히 편리하다, 편리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폰을 구매하는 친구들의 폰을 쓸 때 쓰는 이유가 다른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할 때 어떤 거는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 할머니 대상으로 미술 프로그램도 있고, 뭐 식물 키우는 프로그램, 동물 반려 프로그램, 뭐 이러한 프로그램 많은데 왜 이 프로그램을 선택했냐, 왜 이 프로그램을 선택했냐에 대한 이유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의 기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냥 먼저 효과성 이야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효과성이에요. 도대체 효과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쭉 이야기한 것처럼 말 그대로 효과, 정말 이거를 하게 되면 내 원래 목표가 달성이 돼야 돼요. 목적이 달성이 돼야 된다고. 특히 목적이 많을수록 이게 효과성의 측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보면 이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운동이라 치자. 운동 프로그램을 했을 때, 운동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우울 떨어지고, 불안감 떨어지고, 체력 상승, 잠 잘 자고, 식욕 증가, 관계망 이렇게 올라간, 이게 한 6가지가 됐대. 근데 미술 프로그램은 한 4가지, 뭐 반려견 프로그램은 뭐 3가지 되면 나는 이 6가지 되는 효과성 6가지 프로그램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효과성을 기준으로 하는 관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은 효과성이, 뭐 물론 효과성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이 프로그램이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뭐 운동, 뭐 미술, 뭐 동물, 이렇게 좀 3개만 칩시다. 뭐 이거는 6가지를 달성했고 4가지, 얘는 1가지라고 쳐요. 그럼 이 중에서 보면 당연히 6가지 달성한 게 좋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클라이언트한테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라고 보면 어떤 자살 의도를 낮추는 거였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동물 프로그램이 자살 의도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낮춰요. 그러면 이걸 선택하겠냐고? 아니에요. 아니라고. 오히려 여기는 자살 의도 프로그램에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이때 사회복지사는 비록 6가지 기능이 있는 걸 있지만 이걸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를 더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 되게 많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노트북 같은 것도 진짜, 뭐 노트북에서 뭐 여러가지 기능이 A라는 노트북이 많지만 B라는 노트북은 게임할 때 굉장히 유리하다. 그러면 뭐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다 보지도 않아요. 그냥 난 저 게임 노트북 선택해버립니다. 그쵸. 그런 것처럼 이 효과성의 측면이, 효과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많은 거를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가장 핵심, 이 프로그램에서 하는 핵심 효과성을 달성을 했다면 그 다음 나머지는 추가적 알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프로그램이라든지 동물 프로그램이 이 가장 중요한 걸 달성을 똑같이 해줬다면
이게 그리고 수준이 비슷하다면, 통계적으로 차이가 날 정도가 아니라면 그 다음엔 알파 수준이, 이게 그 다음에 이걸 뭐 두 개냐 여섯 개냐 이게 더 중요하지, 이게 달성이 되지 않고는 나머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자살 의도가 그렇게 높은데 뭐 체력이 증가하고 밥 잘 드시고 수면 높으면 뭐해, 자살 의도가 안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아. 그런 것에 대한 이걸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해요. 자, 효율성이에요. 읽어볼게.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는 노력 분수를 고려하여 산출량을 측정하여 타당성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밑에 다시 나왔어요. x의 배란항에서 y의 산출량에 대한 판단, 즉 x1 미술, 운동, 미술, 동물 가운데 y를 가장 많이 도출하는, 혹은 운동이 y5를 도출해 두는 양을 계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뭐 이런 프로그램을 상정해 보자고. 아동의 비만 아동의 살 빼는 프로그램을 해볼게요. 살 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 자전거, 줄넘기, 수영, 뭐 이런 게 있다고 쳐요. 이 계산은 뭐 산수예요, 산수. 뭐 이 중에서 딱 봤을 때 뭐 자전거는 5kg 뺐고, 줄넘기는 6kg 뺐고, 수영은 7kg 뺐어요. 만약에 이 들어갔던, 이렇게 보면 수영이 가장 높죠. 만약에 투자한 자원이 똑같이 1 투자해서 7을 빼면 당연히 수영을 해야 됩니다. 그죠? 1대 7이니까 1 투자해서 7 빼면 뭐 6을 나만 먹었잖아. 그냥 빼기 형식으로 계산해도, 그쵸? 근데 만약에 자전거, 줄넘기, 이 수영에서 5, 6, 7인데 자전거 자원 4 투자했고, 줄넘기 1 투자했고, 수영 7 투자했어. 이거 빼면 0 남고, 이 빼면 5 남고, 그죠? 이거 빼면 1 남아요. 있을 때 가장 효율적인 프로그램 뭐냐? 그러면 얘라는 거예요. 줄넘기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통 계산을 합니다. 효율성을 우리가 판단할 때.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것은, 효율성은 사실상 효과성이랑은 좀 달라요. 이게 어떤 결과를 도출했냐 안 도출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원 대비, 투입 대비 얼마만큼 이 산출량을 만들어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살 빼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우울 프로 마찬가지예요. 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대상 우울 뭐 20 정도를 갖고 계신 대상자들, 20에서 25 정도를 갖고 있는 대상자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은 10만큼 마이너스 10만큼, 마이너스 5만큼, 마이너스 20만큼 낮췄어. 그러면 이 중에서 20만큼 낮춘 게 가장 좋아 보일지라도 여기는 돈을 너무 많이 100 이상 투자했고 여기는 한 3만 투자했어. 그러면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이 뒷부분에도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비용 효율성 이야기도 좀 나와요. 비용 효율성, 이 코스트 비용이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할까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효율성과 비용 코스트를 제가 지금 비슷하게 함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함께 이야기 같이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비용 효율성 같은 경우는 코스트예요. 그러니까 비용 대비 세운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했는가가 이제 비용 효율성이거든요. 이거는 여기 같은 경우는, 효율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냥 산출에만 나오는 거예요. 산출만 계산하는 거예요. 이 산출이 효과가 있냐 없냐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산출 자체만 계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달성하면 좋고 달성 못해도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살로 계산된다면 어떤 프로그램 통해서 5kg 이상은 빼줘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는 1kg 빼든 3kg 빼든 뭐 4kg 빼든 5kg 빼는 게 목표인데, 이거 사실 목표를 달성 못했잖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라고. 여기서 대비, 이런 개념이고, 여기 비용 효율성은 투자한 비용으로 당초 세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효율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얘는 일종의 어, 결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의미가 사라져요. 효율성은 그 산출량만 계산하는 거고, 효과성은 투입 같은 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요거 봤을 때 비용 효율성으로 목표를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되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하나 있을 수 있어요. 투자를 해서 인풋을 해서 투자를 해서요. 이게 아웃컴을 나오는 건데 10, 100, 1000 이렇게 했어. 10, 100, 1000만큼 나왔다고 쳤을 때 그냥 딱 보면 그냥 얘가 무조건 좋아 보여요. 그쵸? 근데 얘는 500 투자해서 1000 벌어서 2배를 벌었고, 얘는 한 80 투자해서 한 20, 한 20 정도, 2배, 2배를 벌고, 얘는 한 몇 프로냐? 한 10%, 20%, 한 20% 정도 좀 나왔겠네요. 한 30% 안 되네. 3%에 24니까 한 20, 한 8% 정도 좀 올랐겠고, 얘는 한 9 투자해서 10 나왔어요. 그쵸? 한 10% 정도 했죠. 그러면 이렇게 보죠. 그러면 투자의 관점으로서 얘가 베스트예요. 얘가 베스트라고. 2배를 뽑았잖아. 500을 투자해서 1000을 벌었으면 당연히 얘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사회복지는 예산의 제약도 존재하고, 이거는 뭐 경영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의 제약도 존재를 하고요. 예산 제약 하에서 만약에 줄 수 있는 자원이 10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제일 낮은 가장 효과성이 비용 대비 비용 효과성이 효용성이 떨어지는 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10몇 프로밖에 안 되는 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혹은 역으로 1을 투자해서 10을 나오고 10배, 대박이죠. 50을 투자해서 100을 만들어 2배, 900을 투자해서 1000을 벌었어. 그러면 얼마 벌었어? 이거 한 10% 정도, 한 10 몇 프로 버네. 얘가 그 효용성은 최악이에요. 그쵸? 그러나 우리가 이걸 평가하는 방법이, 그 관점을 여러분이 두라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얼마나 했다라고 관점에서는 얘를 할 수밖에 없지만, 어떤 걸 선택을 할 때, 서비스를 선택할 때 어쩌면 얘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얘는 50을 벌었고, 얘는 9를 벌었고, 얘는 100을 벌었어요. 100을 벌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지금 이 두 가지 상반된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게 무조건 이게 비율이 높다고 좋다는 게, 투자 대비 아웃풋이 높다고 좋다는 것만 아니라는 걸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투자가 크면 클수록 나오는 것이 적을 수도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1을 투자해서 10을 만드는 건 어쩌면 되게 쉬울 수도 있지만, 900을 투자해서 1000을 만드는 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비용 효율성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교과서적인 내용을 하다면 비율, 투자 대비 화폐를 했을 때 뭐 몇 프로 비율을 나온다, 뭐 비용 편익부서 했을 때 비율이 얼마 나온다 했을 때, 당연히 이 제일 좋은 거는 똑같이 100을 투자해서 얘는, 이런 거는 여기는 200였고 100을 투자해서 얘는 300 나오면 당연히 이거는 건 너무 쉬워요. 300을 한 걸 해야지. 그런데 세상 프로그램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어떤 거는 10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 어떤 것은 100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 존재는 해요. 생각해봐. 아이들 10명 갖다 놓고 줄넘기 프로그램 한다. 뭐 얼마 되겠어? 줄넘기 한 개 1000원, 뭐 2000원 주고 2만원이면 떡을 쳐요. 그럼 2만원 주고 줄넘기 열심히 시키면 뭐 살 빼지고 하겠지. 그쵸? 근데 뭐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맨날 줄넘기만 해야 돼? 이 애들한테도 뭐 스키도 한번 해주고 싶고, 수영도 한번 해주고 싶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뭐 수영만 해보자. 수영하려면 수영장까지 가는데 자동차 비용, 버스 비용, 수영하고 관리하고 한 달 하려면 돈이 몇 배나 듭니다.
몇 배나 들어요. 그럼 돈 많이 든다고 안 할 거야? 하고 나니까 줄넘기에는 5kg 빠졌고 수영은 뭐 6kg 빠졌어. 투입은 엄청 많이 했는데 6kg 빠졌다고 그냥 너희는 그냥 무조건 줄넘기만 해. 뭐 사회복지 프로그램 하는데 뭐 수영 같은 거 왜 해? 넌 무조건 뭐 줄넘기만 해. 이렇게 시키는 게 맞냐는 거예요. 경영학이라면 아닐 수도 있어요. 경영학이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오히려 차라리 소액 투자해가지고 많이 얻는 게 낫지라고 생각해서 이걸 다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이거 경영학 프로그램 아니잖아. 사회복지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 비용 효용성이 항상 사회복지 프로그램 영역에서 옳다라고 말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영장 얘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좀 가난한 집 애들은 그냥 맨날 줄넘기만 해야 돼 땅바닥에서 수영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면 좀 자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영장 한 번도 못 가봤대. 이런 애들 10명한테 수영장 한 번 가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뭐 저기 어디 외국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영장 한 번 가는 프로그램이 한 달 가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우리 사회가 할 수 없을 정도의 프로그램인가요? 그건 아니잖아.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앞서 생각했던 이러한 것보다 이 효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효과성이. 효율과 비용 효용성보다 왜 이 타당성을 가장 먼저, 이 효과성을 가장 먼저 앞에 뒀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가장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나 디자이너, 연구나 기획자가 이 효율성이나 이 비용 효용성, 코스트 유틸리티에 빠져가지고 이 이펙티브니스, 효과성을 무시하거나 까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경영학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효과성이라는 거예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가장 1원칙은 효과예요. 정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같은 개념들을 만약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아동의 수영을 배우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아동이 수영장에서 생존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봤을 때 당연히 수영장 가서 배워야죠. 부수적으로는 살 빼는 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일반적인 프로그램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처음 짜거나 고민할 때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안 해본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내 프로그램이 도대체 어느 영역에서 평가받고 움직여야 되냐라는 고민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1 기준은 효과성이에요. 이 처음에 세운 프로그램의 목적에 달성하는 걸 해야 된다.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뒤에 뭐 적합성도 있고 형평성도 있고 평등성도 있는데 뭐 실행 뭐 이런 건 나중에 좀 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게 적합성이 형평성인데 요게 제가 본 거는 이거를 윤리 실행성 여기 요 기준이 조금 내가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뒤에 맞춰서 이야기하자. 이 효과성을 달성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아동 대상으로 수영장 가는 프로그램 좋다. 뭐 수영장 가라. 수영장 가서 뭐 수영도 배우고 살도 빼고 수영 기술도 익히는 거 좋다. 그러면 이 수영장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 이 수영장 프로그램을 봤는데 여러가지 뭐 요새 뭐 코로나도 들고 사람도 너무 많고 뭐 기타 등등 하기 때문에 사람도 좀 없으면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해서 우리 호텔에서 가서 호텔 수영장 빌려서 사겠다라고 한다고 쳐. 만약에 과연 이 프로그램은 운영이 가능할까? 굉장히 효과성 측면에서는 좋아요. 근데 호텔 비싼 수영장에서 한 달 하겠어 돈을 한 몇백 불렀어. 과연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 이게 개인적인 학교에서 사립학교에서 하는 개인적인 프로그램이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삼자 지불 체계 돈을 국가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나오는 혹은 민간 단체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적합하게 써야 돼요. 합리적으로 써야 된다고. 수영 배운다고 해서 호텔 수영장 가서 배우면
이 돈 준 사람들이 얼마짜리 나 나도 못 가봤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나도 못 해봤는데 라는 마음이 들 정도의 프로그램이라면 거의 일어날 수가 잘 없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뭐 적합함성은 이런 건 아니고 형평성, 공평성 뭐 이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근데 결과의 형평성은 뭐 결과의 평등 이야기하는 거고 실행 가능의 기준에서 이건 벗어납니다. 뭐그 프로그램 뭐 이항조 확보 가능하죠? 경제적 실현 가능성이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 윤리적 프로그램은 뭐 상관없고 정치적 실행 가능성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 집단들의 이런 걸 프로그램을 막아버릴 겁니다.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이 실행 가능성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운영할 수가 없죠. 네, 이런 것들. 그리고 간혹 프로그램이 되게 좋고 합리적이라도 그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을 참여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 뭐 산골 이런 데서 아동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 애가 없는 지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 지역에서 이거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앞서서 사회복지사나 기획자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펀딩의 주체, 그러니까 그 펀딩의 주체와 환경과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도구, 기술, 운영자들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지 이것을 만들어내요. 이거는 경영학도 마찬가지잖아. 옷 만드는 공장에서 그런 옷을 뭐 어떤 새로운 형태의 옷을 뭐 찍어낼 수가 없어. 디자이너도 없고 뭐 재료도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거 사고 나서 사줄 사람도 없다. 그럼 이걸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 이게 정말 실행 가능하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은 이런 거지. 실행 가능성과 앞에서 우리가 좀 봤던 이 타당성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그냥 교과서적인 질문은 50대 50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50대 50이다. 근데 제가 한 명의 연구자 혹은 프로그램 디자이너로서 뭐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 저는 타당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행 가능성의 영역은 외부적인 환경이 되게 커요. 내부적인 것보다. 그러니까 이 타당성의 영역은 프로그램 자체의 내부적인 특성이고 실행 가능성 영역은 프로그램을 둘러싼 복지관을 둘러싼 외부 환경 요소가 되게 크죠. 그러면 외부 환경 요소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램의 시작 단계에서 내가 외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짜고 시작하더라도 막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과 환경이 너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코로나 같은 게 그렇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 입학할 때나 작년 2019년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2020년에 시작한 친구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다고. 근데 이렇게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미래 환경을 예측하고 프로그램을 짜는 거는 사실 거의 신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미니멈만 갖다 두고 이 정도까지는 정말 미니멈만 맞추고 간다. 그래 봤을 때 미니멈만 두고 본다면 저는 실행 가능성을 1할에서 2할 정도 1, 20%만 가능하고 나머지 7, 80%는 프로그램 자체 내부의 어떤 거를 더 맞추는 게 디자이너가 해야 될 일이지 외부적인 요소를 맞춘다고 해서 외부적인 요소가 내 프로그램을 기다려준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게 무슨 말이냐, 코로나 계속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이야기 좀 읽어보시고 뭐 이런 뭐 중요한 내용이 별로 아니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개입 수준 뭐 이게 중요한가? 개입 수준 뭐 있겠네. 이것만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자. 잠깐만요. 자, 그러면 개입 전략.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이 프로그램을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들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크게
이게 꼭 이게 다는 아니지만 그냥 쉽게 말해서 인지, 정서, 뭐 생물, 환경 뭐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도 많이 해놨나요? 어떤 클라이언트의 어떤 인지 체계를 변화해주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는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 뭐 스마트폰 교육, 아동 관련된 뭐 금연 교육 같은 거, 청소년 금연 교육 같은 것도 뭐 다 이런 거 인지 변화. 쌤이 실천론 같은 거 수업할 때, 그리고 인행사 수업할 때 CBT 이야기 했었죠. 이때 이 C를 통해서 B를 바꾸는 이 CBT 계열들이 요런 위주의 프로그램입니다.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쌤 만든 영상 그 CBT 한번 보세요. 그리고 보통 정서적 접근하면 여기는 이제 우울, 스트레스, 불안 뭐 요런 쪽 어떤 상담이라든지 쌤이 실기론 영역에서 했던 그런 내용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실천론에서 요런 거 좀 프로그램 짜서 영상 찍어본 친구도 있으면 조금 더 이해가 갈 겁니다. 보통 요런 프로그램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반려동물 프로그램들, 뭐 미술 관련 프로그램들, 음악 관련된 프로그램들, 이런 게 보통 이런 정서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생물학적 접근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락 배달 서비스, 뭐 의료 서비스, 어떤 신체, 약간 아까 말했던 뭐 그런 거 있잖아, 수영 관련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생물학적 접근이고, 이 환경적 접근 프로그램 같은 게 뭐가 있냐면 어떤 집 같은 거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 어떤 이동수단 문제를 해결해 준 거라든지 아니면 소음이나 뭐 이런 문제, 환경 공해 같은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보통 개입 전략. 이거 말고도 사실 뭐 다른 여러 가지 전략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큰 틀에서 보면 요 정도 내용을 뭐 정리를 했다면 뭐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체계적 관점에서 본다면 뭐 개인 체계, 가족 체계, 집단, 지역사회, 제도 전체 뭐 이렇게 미시체계, 거시체계로 나눠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개인 안에는 뭐 사회관리, 뭐 부모 상담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나씩씩 들어가네요. 어, 뭐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 그냥 뭐 엄청 뭐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요런 내용을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큰 체계로 나눌 수 있고, 여기 뭐 중시도 있어요. 뭐 모르시면 되지만 그냥 체계 안에서 이렇게 개인 가족 상담, 뭐 지역사회, 제도, 사회 전체 뭐 어떠한 형태로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겠죠. 뭐 그런 것들 있겠어요. 뭐 어렵지 않죠? 맞잖아. 쌤 이게 서두에서 오늘 하는 내용은 여러분 이미 한 번씩 다 봤던 내용들,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내용들 정리한 내용이라서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뭐 많이 말을 적어놨는데 사실 뭐 이게 중요한가 싶은 건데, 예산 파트는 나중에 줌할 때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 파트는 좀 해야겠다. 왜냐면 특히 이제 줌이거나 아니면 예산 파트는 나중에 프로포절 쓸 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세입 세출을 이렇게 나눴는데 공동모금의 예산은 보고 나중에 프로포절 형식을 보고 조금 더 예산 파트는 다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예산 파트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더라도 제가 예전에 수업 시간에도 예산 파트는 이렇게 쭉 뭐 세출 뭐 들어가고 뭐 하고 이런 거 어떻게 들어간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걸로 예산을 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약간 헷갈려하고 실제로 넣어 보면서 해야 조금 더 이해가 가거든요. 예시를 보여주면서 제가 나중에 예시 보여주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는 주로 항목별 예산 이런 거 좀 할 예정이거든요. 딴 예산은 잘 안 하고 항목별 예산 어떻게 짜고 하는 거는 예산 파트는 그때 가서 할게요. 여기서 안 하고 그냥 이 내용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내용만 한번 보고 예산 파트는 제가 뒷부분에서 공동모금의 양식 프로포즈를 작성하는 그쪽 영역에서 가면서 예산 파트는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니까 책에 있는 내용만 굵직굵직 있는 내용만 읽고 치우도록 할게요. 프로그램 내용에 뭐 선정 원리를 해서 목적성, 동기, 유발, 성취 가능성, 뭐 포괄성, 현실성, 지역성, 효율성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뭐 7가지 뭐 내용을 다 뭐 외운다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내용을 한번 좀 보시고요. 프로그램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건 불가능해요. 뭐 어떻게 한 프로그램 안에서 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그쵸? 그냥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목적성은 되게 중요해요. 이 프로그램이 이 의도했던 목적을 가장 할 수 있냐. 뭐 동기유발 없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청소년 관찰, 뭐 보호관찰 청소년 프로그램 이건 동기 필요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이런 프로그램이 이런 거를 가지면 좋다지 꼭 있어야 된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지역성 없는 것도 있고요. 효율성 굉장히 떨어지는 것도 있고 현실성도 굉장히 떨어지는 프로그램도 있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목적성이 가장 중요하죠. 이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 좋지 꼭 이거를 다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의 뭐 조작 원리도 연속, 계열, 뭐 통합, 다양성이 있는데 이거 모르셔도 여러분 프로그램 짜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고 쭉 읽어보시고 나중에 여러분 교과서 사신다면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좀 더 이게 이런 의미구나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현실적으로는 이걸 다 들어가고 뭐 이렇게 고려하면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없죠. 그냥 흔히 말해서 프로그램 많이 짜다 보면 일종의 노하우라는 게 생깁니다. 그 노하우 안에서 내가 만들다 보면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어떤 연속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특히 이제 연차별 프로그램 만들 때 그 다음에 어떠한 뭐 계열성이라든지 또 이런 내용들이 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교과서적인 내용 정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뭐 오히려 이런 걸 생각하면서 프로그램 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뭔지 어떤 이게 좀 왜 해야 되는 목적은 뭔지 언제 어디서부터 언제 이 기간이 3개월짜리인지 6개월짜리인지 이게 일어난 장소가 어느 장소에서 일어나느냐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 같은 것이 많이 유행할 때 과연 이게 대면으로 할 것이냐 비대면으로 할 것이냐 뭐 누가 이걸 관리를 할 것이냐 누구를 한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훨씬 중요해요. 이 앞에 있는 내용의 어떤 특성보다는 앞에 특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문적 개념이고 뭐 이런 거라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엄청 주의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프로그램 6화 원칙에 따라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고 조금 더 현실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지향돼야 될까라는 논의를 하는 것이 저 훨씬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뭐 보시면 그때 한번 봤던 것처럼 6화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간다 이렇게 있죠. 아마 올해 프로그램을 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 대부분 언택트 그러니까 비대면 프로그램을 짤 가능성이 되게 높죠. 현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가능한 영역이 많이 발생했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올해 여러분들의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는 그쪽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합니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얼추 수업을 했는데 내용을 정리 좀 해볼게요. 오늘 수업했던 내용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봤고 특히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해봤어요. 과연 타당성에서 어떤 개념이 있고 왜 뭐가 중요하고 과연 이것이 실행 가능성 영역의 측면에 넘어왔을 때 실행 가능성은 외부적 환경이라고 했고 타당성은 내부적 요소라고 했어요. 내부적 요소가 외부적 환경 안에서 어떻게 되냐 우리 뭐 쉽게 말하면 우리 학교에서도 프로그램 짠 거 많지. 2019년에 학생 오면 OT도 하고 MT도 가고 학생의 활동부터 등등등등 많았죠. 굉장히 많았지만 외부 환경을 엄청 고려하고 그걸 짜진 않아요. 어느 정도 적당한 예산에 뭐 그때 뭐 태풍 오면 뭐 딴 데 가지 뭐 실내에서 하지 뭐 요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되어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을 그렇게 생각하고 짜진 않습니다. 근데 요즘 지금 코로나라는 역대급 외부 환경이 이렇게 변동되어 오면 내부 환경 요소 자체가 다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 공부한다는 이 한 목적성, 대학이라는 목적성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죠. 코로나 무관하게 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목적성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근데 그게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우리 학생들 이 수업 듣는 학생 대상 집 일일이 찾아가지고 1대1 가이드 못 하잖아.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내가 몸이 하나인데 뭐 몇십 명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과의 그런 내용을 좀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정도까지 수업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만 안녕.